안녕하십니까, G툴 젤타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G툴 젤타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어타카에 사용하는 에어 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타카에 사용하는 우레탄 호스는 8mm, 10mm 두 종류를 사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에어 호스 8mm는 내경이 5mm고 외경이 8mm고 10mm 호스 같은 경우에는 내경이 6.5mm에 외경이 10mm입니다. 또한 이렇게 코일 호스가 있고요. 그러면 타카 호스를 왜 우레탄 연질 호스를 사용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꼬임 현상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딱딱한 우레탄 호스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특히 꼬임 현상이 있습니다. 딱딱해져서 호스가 딱딱하고 그래서 꼬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연질 우레탄 에어 호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에어타카에 사용하는 호스는 이렇게 암수 카플러가 체결이 되어 있는 늘렸을 때 7.5m 정도 나오는 코일 호스가 있고, 카플러가 체결되지 않고 보통 한 롤에 100m입니다. 에어호스는 8mm, 10mm 우레탄 연질 호스가 있고, 이렇게 암수 카플러가 체결이 돼서 조립되어 있는 10m, 15m, 10m, 25m, 30m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에어 호스가 있어요. 그러면 8mm 에어호스는 어디에 사용을 하고 10mm 에어호스는 어디에 사용할까? 일반 타카인 422, F30, 630 실타카, 목재 콘크리트 타카인 CT64RS 이러한 기종들에는 보통 8mm 호스를 사용을 하고, 연타 작업이 많은 타전기라든지 목조주택 데크 작업에 사용하는 네일건이라든지 이런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어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10mm 호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 타카 422, F30, 630 실타카, 콘크리트 타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8mm 호스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타전기라든지 네일건, 연타 작업이 많고 강한 타카핀을 작업을 하는 그런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왜 10mm 호스를 써야 되냐? 8mm 호스를 쓰면 그만큼 에어 양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타전기 같은 경우는 못이 안 박혀요. 덜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mm 호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이 에어 호스에 카플러를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플러 암컷을 풀러서 이 호스에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넣고 이 부분에 에어 호스를 밀어서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밀어 넣고 나서 이 카플러를 돌려서 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몽키로 체결을 하세요. 이렇게 끝까지 체결을 하시고 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코일을 돌려서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이 코일이 빠지면 나중에 호스가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일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컷도 풀러서 호스에 넣고 이 에어 호스를 이 카플러 끝부분에 이렇게 힘있게 밀어 넣은 다음에 끝에까지 밀어 넣고 너트를 체결을 해서 몽키로 이렇게 끝까지 체결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코일을 돌려서 끝까지 체결을 하시면 이렇게 에어 호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 중에 호스가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카플러로 중간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한 원터치 카플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진 부분을 자르고 나서 이 원터치 카플러를 눌러서 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끼시면 이 터진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 호스에 카플러를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카플러를 어떻게 꼽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타카를 전혀 모르시는 초보자들께서 이러한 카플러를 체결을 하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절대 카플러가 체결이 안 됩니다. 체결을 하려면 이 암컷에 있는 이 라운드된 부분을 밑으로 완전히 누르세요. 누르면 이 속에 있는 구슬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수컷 카플러를 이 암컷 카플러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 암컷 카플러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 카플러가 이렇게 체결이
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플러를 분리를 할 때는 이 암컷에 있는 이 라운드된 부분을 밑으로 완전히 내리세요. 그러면 이 수컷 카플러가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어타카에 이러한 카플러를 체결을 할 때는 이 암컷에 있는 이 라운드된 부분을 밑으로 완전히 누른 상태에서 에어타카의 카플러 쪽에 이렇게 올리고 체결을 하시면 작업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분리를 할 때는 이 암컷에 있는 이 라운드된 부분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카플러를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콤프레셔에서 호스를 8mm, 10mm를 섞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콤프레셔 원선에서 호스를 8mm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10mm 호스를 꼽으면 에어가 적게 나와서 굵은 호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어가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카가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원선에서 에어를 빼서 호스를 여러 가닥으로 나눌 경우에는 원선에서 나오는 호스를 굵은 호스를 끼시고 빼서 여러 가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는 호스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카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G툴 제일타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어타카에 사용하는 에어 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카플러 체결 방법과 호스가 터졌을 때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